안녕하세요. 신고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봉사동아리 위켄 FN입니다. 여러분, 멸치볶음 등의 반찬 식재료로 이용되거나 간식으로 많이 이용되는 식재료는 무엇일까요? 바로 견과류입니다. 견과류 하면 어떤 견과류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아몬드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도시락을 쌀 때 많이 사용되는 견과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견과류는 바로 아몬드입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사 먹는 거의 모든 아몬드는 99%가 캘리포니아산이고 특정한 제철 시기가 없어 항상 먹을 수 있습니다. 아몬드는 여러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효능은 소화촉진입니다. 아몬드는 체내로 들어온 음식물을 부드럽게 만들어 빠르게 소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불용성 섬유질로 장의 배변 활동을 조절하여 변비 증상을 감소시킵니다. 아몬드에는 페닐알라닌이 들어있는데 이는 인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기억력을 보존하고 알츠하이머와 관련된 능력 저하를 늦추며 뇌세포에 대한 단백질의 생물학적 생존 능력을 향상시키는 비타민 E와 비타민 B6가 풍부합니다. 아몬드는 칼륨과 마그네슘의 좋은 공급원으로 심혈관 질환 예방에 좋습니다. 또한 낮은 나트륨과 높은 칼륨으로 혈압 상승을 억제해 고혈압을 예방해줍니다. 그리고 아몬드에는 폴리페놀과 산화방지제도 함유하고 있는데 이는 심장병 예방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에 이로운 음식인 아몬드는 칼로리가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몬드 한 개당 6칼로리로 하루 권장량은 28g이고 개수로는 20개에서 25개입니다. 다음은 아몬드의 보관 방법입니다. 아몬드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하고 습도는 6% 이하를 유지해야 합니다. 아몬드는 강한 냄새에 장시간 노출되면 다른 음식의 냄새를 흡수할 수 있으므로 같은 공간에 저장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만약 볶은 아몬드이거나 아몬드를 볶았을 경우에는 산소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할 아몬드 요리는 아몬드 멸치볶음입니다. 도시락 반찬으로 아몬드 멸치볶음을 본 적 있으시죠? 재료는 잔멸치 50g, 슬라이스 아몬드 10g, 올리고당 10g, 식용유 3큰술, 참기름 1큰술, 그리고 통깨 약간입니다. 레시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잔멸치를 체에 받쳐 잔가루를 털어준 후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수분과 비린내 제거를 위해 볶아줍니다. 두 번째, 마른 팬에 아몬드 슬라이스를 살짝 볶아 접시에 잠시 덜어놓은 후 팬에 멸치 양념을 넣고 한번 끓여줍니다. 세 번째, 양념이 바글바글 끓으면 볶은 멸치와 아몬드 슬라이스를 넣고 섞어줍니다. 네 번째, 참기름과 통깨를 솔솔 뿌려주면 완성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견과류는 호두입니다. 호두는 오랑캐 땅에서 온 복숭아라는 의미로 호도라고 불렸던 것이 점차 변하여 호두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호두는 가을의 제철 과일이며 원산지는 중동지방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중국을 거쳐 1320년경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호두의 효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두는 엽산, 비타민 A 등 뇌 건강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하므로 뇌의 노화를 막아주며 치매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고혈압, 심혈관 질환 예방에 좋습니다. 또한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주는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으므로 당분 대사를 촉진하고 인슐린 분비를 도와 혈당 조절을 하여 당뇨병 예방에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호두에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피부 미용 및 노화 방지, 암 예방, 기억력 저하 억제에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호두를 한꺼번에 많이 섭취하면 체중 증가, 설사, 구토가 유발이 되므로 하루 섭취량을 약 6개에서 7개, 약 28g 정도를 권장합니다. 다음은 호두의 보관 방법입니다. 지방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견과류는
산소와 접촉 시 쉽게 산화되어 변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밀봉하여 냉장, 냉동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습한 곳에 보관할 시 곰팡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호두를 이용한 요리인 호두 강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료는 호두 100g, 흑설탕 2큰술, 물 2큰술, 물엿 1큰술, 케이엔 페퍼 2분의 1 작은 술입니다. 레시피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텝 1. 끓는 물에 호두를 넣어 2분 정도 데치고 체에 맞춰 물기를 제거해줍니다. 스텝 2. 팬에 물, 설탕, 물엿을 넣고 녹여준 후 호두를 넣어 졸이면서 중간에 케이엔 페퍼를 추가해줍니다. 스텝 3. 오븐팬에 호두를 올리고 160도에서 7분 정도 굽고 식혀 그릇에 담아주며 마무리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식품은 땅콩입니다. 땅콩은 땅속에서 나는 콩이라는 뜻입니다. 견과류와 비슷하여 견과류로 보통 불리우고 있으나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땅콩은 식물에 달리는 열매의 한 형태로 주로 콩과의 식물 열매입니다. 그렇기에 땅콩은 콩류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땅콩은 9월에서 11월까지가 제철로 원산지는 남아프리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화기 이후에 본격적인 재배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땅콩의 효능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나요? 땅콩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 E가 풍부해 피부 미용과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줍니다. 땅콩에는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폐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폐결핵 치료에 뛰어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땅콩은 다이어트에 도움을 줍니다.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해 근육 형성에 도움을 주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해줍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해 변비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 땅콩도 아몬드와 마찬가지로 칼로리가 높아 과하게 섭취하면 비만 및 설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20알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땅콩의 보관 방법입니다. 땅콩은 비닐봉지에 넣어 밀봉하여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껍질을 깐 땅콩은 잘 밀봉해서 냉장고나 냉동실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땅콩을 이용한 요리입니다. 소개할 요리는 땅콩 조림입니다. 재료는 볶은 땅콩 1컵, 간장 3큰술, 설탕 1큰술, 그리고 올리고당 1큰술입니다. 레시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볶은 땅콩을 씻어줍니다. 두 번째, 냄비에 땅콩과 같은 양의 물을 붓고 간장과 설탕을 넣고 끓여줍니다. 이때 파뿌리와 다시마 2장을 넣어 끓이면 더 맛있습니다. 세 번째, 물이 5큰술 정도 남을 때까지 졸여주고 마지막에 올리고당을 넣어 마무리해줍니다. 지금까지 도시락에 주로 들어가는 견과류 및 콩류 3가지에 대한 효능, 열량, 보관 방법 등을 설명드렸습니다. 궁금증이 해소되었나요? 요즘 시기에 많이 먹을 수 있으므로 앞에 소개해드렸던 견과류를 활용한 요리들을 만들어서 먹으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